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브룩스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에릭이 아침 수업에 결석한 것이죠. 에릭은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심지어 철학 시험도 보러 오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브룩스는 11시 10분쯤 학교 주차장 근처에 있는 흡연구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주차장에서 에릭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은 딜런이라는 친구와 함께 트렌치 코트를 입고 부피가 큰 가방을 차에서 꺼내고 있었죠. 브룩스는 에릭에게 오늘 왜 철학시험에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철학시험은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네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학교를 벗어나서 집에 가라고 했죠. 브룩스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에릭의 말대로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먼발치에서 갑자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룩스는 처음에는 불꽃놀이 소리인 줄 알았다가 총소리인 것을 확인하고 공중전화를 찾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총을 쏜 범인들은 에릭과 딜런. 사건 당시 그들은 18살과 17살이었죠. 그들은 오전 11시 10분쯤 차를 몰고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직접 제작한 폭탄을 가방에 나눠 담아서 그 가방을 교내 식당에 놓고 나왔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폭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폭탄을 설치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에 맞춰서 식당에 설치했던 것이죠. 이 폭탄이 터진다면 식당뿐만 아니라 바로 위층에 있는 도서실도 무너지기 때문에 약 500명의 사상자를 내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을 기다려도 계획대로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릭과 딜런은 무기들을 배낭에 넣은 후 학교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전 11시 19분 에릭과 딜런은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던 레이첼과 리처드를 보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리처드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죠. 그 후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던 학생 5명을 보고 그들에게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총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고 점심을 먹던 학생들은 깜짝 놀라서 다들 도망치기 시작했죠. 딜런은 미리 설치해두었던 폭탄 가방 쪽으로 가서 왜 터지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그러는 사이 에릭은 도망치는 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총을 쏘았습니다. 또한 범인들은 축구장 쪽으로 가서 학생들을 향해 마구 난사했지만 총알은 모두 비껴나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식당에서 학생들을 모두 대피시켰던 컴퓨터 교사 데이브가 있었는데요. 그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말하다가 범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뒤돌아서 도망을 갔지만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죠. 다른 교사와 학생들은 범인들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데이브를 과학실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컴퓨터 교사 데이브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계속 들리는 소음을 듣고 미술교사 패티는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말하려고 나왔는데요. 범인들은 교사 패티에게도 총을 쏴서 팔을 맞췄죠. 그리고 패티는 부상을 당했지만 도서실로 달려가서 학생들에게 모두 탁자 아래로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마침내 11시 24분쯤 학교 담당 보안관 닐 가드너가 찾아왔습니다. 보안관 닐은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범인들을 목격하고 즉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죠. 그러는 사이 에릭과 딜런은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마구잡이로 공격해댔고 오전 11시 29분 도서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도서실 안에는 학생 52명, 교사 2명, 사서 2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도서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숨어 있었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범인들은 그럼 그냥 쏘겠다고 말했죠.
특히 운동부 학생들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범인들이 도서실에서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은 카일이라는 남학생이었는데요. 그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무슨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숨지를 못했고 범인들은 그를 제일 먼저 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탁자 아래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들은 에밀리와 캐시가 숨어있던 탁자로 다가가서 까꿍이라고 외친 후 캐시를 사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명의 남학생들이 숨어있는 탁자 밑으로 갔는데요. 그 안에는 아이제아, 매튜, 크레이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는 이번 사건에서 제일 처음으로 죽은 레이첼의 남동생이었죠. 범인들은 흑인이었던 아이제아를 보고 그를 먼저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탁자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자 그냥 총으로 쏴버렸고 아이제아 옆에 있던 매튜도 총을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범인들이 쏘던 총은 산탄총으로 파편이 많이 튀는 총인데요. 이때 레이첼의 동생 크레이그는 주변의 피를 이용해서 죽은 척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범인들은 총을 재장전하면서 도서실 한가운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탁자 아래 숨어있던 존을 보게 되죠. 존은 범인 딜런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존은 딜런에게 뭐 하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딜런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대답했죠. 존이 자신도 죽일 거냐고 물어보자 딜런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은 살아남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선뜻 학교 내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범인들이 총알 900발과 폭탄,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했기 때문이죠. 또한 초기 목격자 진술에서는 그들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다고 했지만 범인들은 이후에 코트를 벗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자 범인들은 총을 쏘는 것도 시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딜런은 에릭에게 이제는 칼로 찔러서 죽이자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칼을 들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다가 도서실에 진입한 지 7분째가 되던 오전 11시 36분에 도서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범인들은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프로판 폭탄을 던졌지만 모든 것이 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폭발한 것도 스프링클러로 금방 진압되었죠. 범인들은 다시 식당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총을 마구 난사한 다음 오후 12시 8분에 두 사람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에릭과 딜런 두 사람 다 평범한 중상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에릭은 마른 체격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에릭은 일기장에 사람을 죽이는 그림을 잔뜩 그려두기도 했죠. 딜런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범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대체 왜 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추측들이 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사건 당시 운동부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한 편이었고 운동부 학생들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더라도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괴롭힘당한 가해자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인들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구나 제3자에게 부탁해서 총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피자 가게에서 돈을 벌며 범죄를 저지를 자금을 모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도 남겼지만 모방범죄를 우려해서 대중의 극히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시간에 가장 붐비는지 미리 조사했고 학교 내 출구가 몇 개인지도 파악해 두었죠. 범인들의 처음 목적은 총기 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폭탄 테러를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챙긴 이유도 폭탄이 터지고 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계획대로 폭탄이 터지지 않자 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공격한 것입니다. 범인들이 사건을 저지를 조짐을 보인 것은 3년 전인 1996년부터인데요. 에릭과 딜런은 자신들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곳에 게임에 관한 글이나 농담 등을 올리며 놀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쓰는 글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을 죽일지 살해 명단을 적어두기도 하고 폭발물을 제조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딜런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친구 브룩스에게만 알렸는데요. 브룩스는 그들의 홈페이지를 읽다가 살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브룩스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에릭과 딜런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들은 홈페이지에 쓴 글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절도를 저질렀던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브룩스의 어머니는 그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자신의 신고로 조치가 취해진 것인 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경찰은 그들의 홈페이지 글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세월이 흘러 사건 당일 브룩스는 주차장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던 범인들을 마주쳤는데요. 범인들이 브룩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언지를 주면서 브룩스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미술교사 패티는 범인들에게 팔에 총을 맞고 도서실로 대피해서 911에 처음 신고했는데요. 2명의 사서와 함께 휴게실로 대피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2명의 학생들이 죽고 1명의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죠. 범인들이 미성년자였고 총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상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범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공격당한 레이첼은 딜런과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레이첼의 남동생 크레이그는 도서실에서 범인들에게 공격당할 뻔했지만 죽은 척을 해서 살아남았죠. 레이첼이 사망하고 나서 그녀가 등교하기 위해 타고 왔던 차가 한동안 주차장에 계속 세워져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차 앞에서 추모를 했습니다. 레이첼의 남동생 크레이그는 사건 당일 아침에 레이첼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성질을 냈었는데 그 사실이 너무 후회된다는 인터뷰를 했죠.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대 소년들이 그것도 자신의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경악했죠. 콜럼바인 학교 학생들은 3주 동안 다른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으며 여름방학 이후에 다시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전국 학교에 금속 탐지기가 배치되었고 커터칼도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콜럼바인 사건에 영향을 받은 모방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게임이나 미디어, 왕따 문제 등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추측하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총기 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도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범인들이 계획에 성공했다면 약 500명의 사상자를 낼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